윤장현 광주시장이 TV토론으로 지하철 건설 여부를 가리겠다고 하자 이번에는 광주시 의회가 여론조사를 들고 나오면서 결과에 따라 혼선과 갈등이 우려됩니다. 군부대 부적응자의 10명 중 9명이 정상 판정을 받고 있어 징병검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적응자를 걸러내지 못하는 병무행정 집중 취재했습니다. 영호남 4명의 시도지사들이 처음으로 TV토론에 참가해 지역 화합과 통합의 상생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국립 5.18 묘역도 처음으로 참배했습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실내에서 첫 전시 행사가 열리는 등 시민들에게도 점차 개방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도 도시철도 2호선 얘기로 뉴스 시작합니다. 어제 윤장현 광주시장이 TV토론과 공청회를 열어서 2호선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었죠. 그랬더니 오늘은 시의회가 그 정도는 부족하다며 여론조사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면 말할 것도 없고 같게 나와도 갈등과 파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광주시 의회가 시민 여론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윤장현 시장이 TV토론을 거쳐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여론조사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시의회는 여론조사 기관 한두 곳을 선정한 뒤 시의원과 구의원을 포함해서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를 놓고 시민의 뜻을 묻겠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방식이 다르다 보니 여론 수렴 결과도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시철도 건설 관련 태스크포스가 지난 9월 여론조사 방식의 의견 수렴을 검토했지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채 조사가 진행될 경우 최종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려 속에 여론조사가 진행되면 찬반 의견 중에 한쪽이 묵살될 수밖에 없어 걷잡을 수 없는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큽니다. 게다가 시의회 여론조사 결과가 윤장현 시장이 제안한 TV토론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윤 시장의 정치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고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5달 가까이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광주시도 TV토론과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들과 정보를 공유한 뒤에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뜨끔했었나 봅니다. 광주 경실련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강행하면 재정 악화로 지자체 파산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며 2호선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2호선 건설을 추진하려면 현 시장과 관련 공무원이 손실에 대한 연대 보증을 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른바 윤일병 사건도 그렇고 총기 난사 사건도 그렇고 올해는 유난히 군부대 안에서 일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건지 따져봤습니다. 집중 취재 먼저 김인정 기자입니다. 31사단에 복역 중인 한 장병이 지난 1월과 최근 2차례 부대 안에서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입대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장병은 심리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고 배치됐지만 부대 안에서 계속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자살을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자대 와가지고 상담을 찾아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고 해가지고 병원 진료는 이제 꾸준히 이렇게 다닌 것 같더라고요. 병무청 인성검사에서 이상이 나왔지만 정밀검사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은 22살 김모 씨. 뭔가 저지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군 생활은 끔찍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사령적으로 생각해 본 적도 있고 가면은 좀 뭔가 큰일을 저지를 것 같아요. 좀 그런 정신적으로 힘들었었는데 김 씨처럼 병무청 인성검사에서 이상자로 분류된 인원은 전체의 8% 정도인 3만여 명. 그러나 10명 가운데 9명가량인 2만 6천여 명이 정밀검사에서 다시 정상으로 분류돼 현역으로 입대했습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으로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지난 2011년보다 2년 만에 40%가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그 질환들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볼 때 신체 검사에서 전혀 이러한 그 정신장애가 분류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윤일병 사건의 가해자 역시 인성검사에서 공격성이 높게 나왔지만 현역 복무 가능 판정을 받았고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병장의 경우 정신과 치료 전력이 징병 당시 인지되지 않았습니다. 정상 판정을 받고 현역으로 입대했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다시 제대한 사례는 지난해에만 모두 1,500여 명. 전체 의병제대의 3분의 1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이 정도면 병무청의 징병검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송정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병무청은 인성검사와 심층 면담 등 3단계 심리검사로 현역 복무 부적합자를 가려냅니다. 첫 단계인 KMPI는 200여 문항의 검사자 스스로 답변하는 검사. 결과가 검사자 주관에 의존하는 데다 검사지가 수년째 동일해 인터넷 등에 공유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검사보다는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하게 되고 잠깐 동안 보게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관찰할 수가 없죠. 여기서 걸러진 이상자는 임상심리사와 2차 검사를 거치는데 지난해 5만 4천 명을 상담한 임상심리사는 전국에 27명, 한 사람당 20분씩 검사한 셈입니다. 잠깐 이야기하는데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는 사람들이 많대요. 왜냐하면 좀 더 시간이 이렇게 또 대면 시간이 좀 길거나 좀 이러면은 조금 더 나을 텐데 정해진 시간 내에 왜냐하면 여기 2차 심리검사에서 또 전담의사한테 가야 되니까. 병무청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스스로 알고 있어 부족한 임상심리사를 충원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아직 정부의 확답을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국방연구소에 요청한 검사도구 개선 역시 연구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노희용 동구청장의 측근이 지난 추석 때 주민들에게 선물을 돌렸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동구청장의 집무실과 총무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지검은 그동안 측근만 연루됐다고 봤지만 수사 과정에서 동구청장이 연루된 정황이 포착돼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와 대구, 전남과 경북의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정치개혁과 영원함의 상생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동안 참 멀게 살았나 봅니다. TV토론에서 머리를 맞댄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재훈 기자입니다. 영호남 지역 6개 MBC가 공동 기획한 희망 대토론. 테드 발제에 나선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5공화국 이후 계속된 지역 독점 현상 때문에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며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싫으나 좋으나 텃밭 투표를 하고 있어서 유권자로서의 선택을 제압받고 있습니다. 정당의 잘못인지 유권자의 잘못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영상 발제에 나선 정의화 국회의장도 소선거구 제도의 폐해를 지적하며 선거구 개편 논의에 불을 당겼습니다. 지금 같은 소선거구제로 가면 저는 이렇게 지역 정당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 또 권역별 비례대표 저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송 토론에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영호남의 시도지사들도 지역 감정을 타파하기 위한 정치개혁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당선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피 터지는 싸움을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국회 들어가서 대화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문화를 배우고 들어오겠습니까? 문제 왜곡이 생길 겁니다. 차제의 제도를 한번 바꿔서 아까 중대선거구제나 또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로 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영호남의 공동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류 확대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또 블랙홀로 변해버린 수도권에 대한 위기의식에도 공감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를 정말 심도 있게 행동 또로 연결될 수 있으면 합니다. 그것은 정치권도 그렇고 언론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한 번에 이렇게 대토론은 끝나지 않고 더구나 이제 내년 말에는 또 88 고속도로가 가까워진다니까 자주 소통하면은 그리고 뜻을 세우고 있으니까. 영호남의 시도지사들이 참가해 지역 화합과 통합을 결의한 지역 MBC 6개사 공동 오는 일요일 오후 7시 10분부터 영호남 지역에서 방송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문화전달 이루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첫 전시 행사가 열리는 등 시민들에게도 점차 그 개방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억새를 비롯해 갖가지 식물들이 심어진 지상공원 겸 옥상정원. 그 아래로 실내 마감 공사까지 모두 마친 어린이 문화원이 처음으로 시민들이 됐습니다. 탁 트인 공간감과 밝고 쾌적한 분위기. 방문객들은 지하 건축물 같지 않다며 반겼습니다. 외부에 있는 빛도 들어오고 환기라던가 아니면은 채광이 좋아서 전혀 지하인 것 같은 생각은 안 들고. 때마침 첫 전시 행사로 대한민국 건축문화재와 광주 건축도시문화재가 함께 마련됐습니다. 또 생태적인 환경에 적합한 건축물이고 우리 건축인들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그리고 모든 시민들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한 건축물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문화전당 5개 원 가운데 신축 4개 원의 건물이 완공됨에 따라 이들 공간을 채울 콘텐츠 마련과 조직 개편 등 본격적인 개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또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준공검사가 끝나는 대로 전당 투어 프로그램 운영과 지상공원 펜스의 점차적인 철거 등을 통해 시민들과의 접촉면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 광장 또 옥상 정원 이런 부분은 일반인들이 언제든지 쉽게 접근해서 즐길 수가 있고요. 그 내부 공간의 경우는 이제 이런저런 행사를 이제 사전에 여러 가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오늘처럼 와서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내년 7월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기간에 맞춰 부분 개관과 시범 운영에 들어간 뒤 내년 9월에 전면 개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과 관련해 예산 집행이 지지부진하다며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예산이 지난해까지 2조 3천억 원이 집행돼야 했지만 이 가운데 40%가량인 9천억 원만이 투입됐다며 조속한 예산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우원 국무총리는 전당 건립이 지연되면서 예산이 다소 적게 투입된 측면이 있다며 조속한 예산 집행을 약속했습니다.